자기가 안 불편하면 우리가 위치. 야 우리 1000명인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감사 인사. 뭔가 이게 사전에 그래도 1000명 구독자 돼서 아 이런 거 해줘야 돼. 이걸 막았어.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진행할 저희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리뷰는 요네자와 호노부,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요네자와 호노부의 미스터리 흑뇌성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중간 문학에 주는 최고상이죠. 나오키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국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아라키 무라시게의 오다 노부나가의 배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키 무라시게의 성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소설입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자평부터 하겠습니다. 약간 발음이 잘 꼬이네요. 아니 1000명 구독자 달성했는데 그래도 인사드려야 되지 않아요? 1000명 구독자 달성 감사드립니다. 뭐야? 인사했습니다. 뭘 하겠다 이런 거 이벤트 이런 거 해야죠. 정확하게 1010명이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는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고 20자평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상 선생님. 제가 갑자기 바로 들어갈 뻔했네요. 네, 저의 20자평은 흥미로운 미스터리 그러나 지나치게 일본적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우선 제가 추천을 하기도 했고 미스터리로서 최근에 제가 읽은 소설들 중에서는 좀 제일 재밌게 읽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네자와 호노부라고 하는 작가가 한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서브컬처 쪽에서 먼저 알려지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했던 빙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요네자와 호노부의 원작 소설인 고전부 시리즈의 원작으로 한국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빙과의 작가로 요네자와 호노부가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시리어스한 딥한 미스테리 작품들도 그동안 많이 써왔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 이 흑뇌성이라는 작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네자와 호노부를 뭔가 원래부터 알고 일본 서브컬처에 친숙했던 독자들이라면 이 소설을 읽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덕후감수성이 작동을 해서 뭔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물의 심리가 사실은 중요한 소설인데, 이 심리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핍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좀 그 당대의 일본의 어떠한 그 특수한 사회적인 어떤 계급 체계나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면 좀 다가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도 사실 있는 소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그냥 요네자와 호노부의 현대 미스테리물들하고는 조금 읽기에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로서는 흥미진진하게 읽었지만 한편으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일본적인 특수성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밌게 읽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권일 선생님. 저는 20자평으로 소용돌이 사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자 사회의 봉건 갬성. 20자 넘어갔는데. 네. 봉건 네? 봉건 갬성. 무슨 사회요? 상자 사회? 상자 사회요? 보통 한국을 소용돌이 사회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일본을
학고모노, 그 학고가 상자죠. 상자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봉건 시대라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되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 더 심해지죠. 중앙집권형 사회여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사회였고 지금도 사실 그렇죠. 대통령제라는 그런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권력이 왕으로, 모든 권력이 한약으로, 모든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고 모든 제도나 문화가 이렇게 구조화가 된 사회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오히려 유럽의 중세와 비슷하게 각각의 왕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먹고 있고 그리고 그 왕들 밑에 층층 시야로 각자의 직분에 맞는 직업군들이 쫙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 되게 금기시된 그런 사회여서 그래서 사실은 장인 정신 같은 것들도 되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자과처럼 이렇게 딱 구별된 칸막이로 자기의 신분이 정해져 있고 평생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회라고 해서 상자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면모들이 이 소설 흑내성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도 막 바뀌고 주군이 바뀌면 뭐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뭐 온갖 그게 너무 이상했어. 그런 이제 것들이 일본인이라면 역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겠지만 한국인들 같은 경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쓸데없이 복잡한 이런 인물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설을 읽는데 더 장벽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사 소설 속에 미스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의 그런 역사적 요소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더 장벽이 생겨서 못 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입자평을 바꿔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진경 선생님. 저는 아까 버거울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버거운 1인이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이 소설은 일단 이름이 무라시게밖에 몰라. 지요호, 무라시게, 무헨 이렇게 간단한 이름. 한데 뭐 간베이 뭐 이런 이름은 다 외웠는데. 아니 근데 이제 나머지 막 무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얘 밑에 있는. 근데 계속 헷갈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막 그런 각각이 어떻게 됐는가 후일담이 나오는데 얘가 누구지? 그때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 20자평은요. 아무튼 그렇다. 네. 버거운 1인이었고 그 진입 장벽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 1인이었다. 일단 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자평은 그래서 저한테 기억나는 구절은 그 간베이한테 얘가 처음에 가가지고 지혜를 내놓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구절뿐이었습니다. 지혜를 내놓거라 뿐. 네. 끝이에요. 네, 제 20자평입니다. 네. 선생님 역사 소설 싫어하는데 굳이 역사 소설을 선택한 박이선 선생님께 천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벌을 명벌, 이미 명벌. 내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케이크 사왔어. 네, 케이크 사와가지고 오늘 천벌을 못 박이선 내고 선생님 눈치 빠르게 또 이게 케이크 인과가 사와. 돌아가기 시작할 뻔했는데 제가 인과를 제자리로 돌렸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 인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맛부분에 서장에 쓰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인과가 뭐 어쨌다고 근데 맞아. 아무튼 이게 중간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전 그다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박이선 선생님은 악인인 역사 소설을 선인인 케이크로 대체. 제목들 흑래성이 뭐예요? 흑래성이 무슨 뜻이야? 이게 검은 감옥이라는 뜻이고 아 그러면 간베이가 있던 감옥이야? 있던 그 감옥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아리오카 성 자체가 지금 감옥처럼 갇혀 있는. 명확하게 뭔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책 내용에 이 음. 흑매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저도 궁금하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감옥에 있는 거이기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자평은 들어봤고요. 오늘은 두 친일파와 네. 친일파? 한 명 아니에요? 친일파? 둘이잖아. 이게 둘이 제가 친일파잖아. 무슨 친일파예요? 일본과 친하다는 네. 의미의 친일파지. 일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호파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해십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일본을 모르는 사람. 저는 극일 지일 그런 극일 지일을 주장하는.
저는 일본을 모르는. 진짜 친일파 여기 이제 계시죠. 저 아메리칸 캐주얼. 네. 저는 됐습니다. 어쨌든 일본을 좋아하는 두 아메리칸 사람과 캐주얼도 아메카즈라고 부르시는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카즈라고 부르지 않고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니 뭐 아메카즈란 용어를 아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나는 때 아메카즈가 몹시 뭔지 몰라. 친일스럽지만 어쨌든 친일파 한 명의 친일파와 한 명의 지일파로 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일 한 명, 지일 한 명,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더 사악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